이외에도 이 우정 사업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서 공용 부서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좀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지금 대한과학이 5% 육박하는 상승입니다. 영인프론티어도 5%대 상승이 기록이 되고 있고 다원시스 역시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 전략 선물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지수 0.95포인트가 오른 265선에서의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현구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또 혼조세입니다. 지금 231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혼조세 보인 이후 장 중에 그 매매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이 지금 자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장 중반 이후에 그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들 내부적으로도 그 지금 시장을 좋게 보는 세력과 안 좋게 보는 세력들 간에 좀 매매 간 충돌이 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의 중기적 세력보다는 단기 투기적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이 어느 쪽으로 변하는지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5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반전이 선물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이시군요. 선물시장의 움직임도 그렇지만 지금 현물시장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의 매수 전환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현물 수급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뱅가드 펀드 청산에도 불구하고 금일 외국인들은 약 그 장 초반에 430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현물 쪽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추세를 가지고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매수가 장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될지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국내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 쪽도 좀 볼까요? 일단 차익에서는 매도가 출회가 되지만 지금 비차익에서는 하루 만에 매수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차익 쪽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비차익이 과연 추세를 전환할 것이냐, 그 매도 추세를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매수가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약간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장 후반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매수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1.45 이 정도 부근에서 상당히 양호한 그 수준에서 좀 출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청산 욕구가 강했으면 이렇게 물량이 출회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베이시스가 전일처럼 1.4에서 1.5포인트 수준이면 사실상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물을 청산하기에는 우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그 강하게 그 차익 쪽에서 청산을 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배당 관련 유입된 물량들에 대한 청산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지난달에 유입되었던 그 베이시스 자체가 워낙 그 좋은 조건에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청산하고 싶은 욕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 관련해서도 저는 일본에서 무기한 양적 완화에 대한 자산 매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 엔환율 자체가 상당 부분 약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점들 다 종합을 한다면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그래도 강한데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힘이 얼마나 있을까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오늘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전일보다 상당히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은 좀 개선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B차익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수급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승도 또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일은 상승과 하락 모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양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1선 안착도 좀 힘들까요? 21선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21선 내외에서의 그런 등락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 과정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 시각이네요. 양매도 전략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현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을 보겠습니다.